나준호는 자신이 용접한 쇠붙이처럼 강직한 뚝심 하나로 35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펜션 마당 평상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69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쥐고 살았던 손이었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하시게요. 아내 김미경이 유자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준호는 3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퇴직금 590만 원을 손에 쥐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은행에 넣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미경아, 저 집 보이나? 그가 가리킨 곳은 갯마을 끄트머리의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갈매기가 날았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우리 살면 안 될까?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준호 씨 원하는 대로 하세요. 대신 평생 책임지셔야 해요. 고맙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조선소에서 배운 기술로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녹슨 철근을 뽑아내고 썩은 목재를 교체했습니다. 주말마다 갯마을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정리하고 꽃을 심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폐가는 단출한 오두막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가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삼나무를 구해왔습니다. 기와를 하나하나 얹었습니다. 미경은 내부를 꾸몄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오두막은 한옥 스타일의 작은 펜션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향한 평상이 만들어졌고 작은 선착장이 생겼습니다. 갯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갈매기 쉼터라고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이 집 정말 대단해요. 20억은 받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생각 없어요. 우리 평생의 작품인데 3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마당에 소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25년 전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제 제법 우람해졌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잖아요. 그날 저녁 부부는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갈매기들이 석양을 배경으로 날아갔습니다. 바닷물이 선착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한 행복이 곧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평선 너머에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아직은요. 검은색 벤츠가 펜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선글라스, 짙은 향수 냄새가 바닷바람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나준호 씨 댁이군요. 저는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홍민주입니다. 홍 여사라고 부르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홍 여사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집 파세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C-뷰 해상 리조트 개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개발됩니다. 정부 승인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 빨간 점이 나 시댁입니다. 유일하게 안 팔린 집이에요. 준호는 조감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집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모두 파란색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팔았습니다. 나 씨만 알박기 하시는 거예요. 알박기라니요. 우리는 35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홍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5년이면 뭐합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마을 발전을 위해 양보하셔야죠. 6억 원 드릴게요. 시세보다는 적지만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20억이라고 했습니다. 6억은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안 팝니다. 홍 여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생각 좀 하세요. 혼자 버티면 손해만 커집니다. 그녀는 벤치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자 미경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시죠? 걱정 마. 우리 집이야. 누가 뭐래도 안 팔아. 하지만 일주일 후 첫 번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건축물 불법 증축 의심. 벌금 500만 원.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증축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증축한 적 없어요. 담당 공무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재조사 신청하시면 6개월 걸립니다. 준호는 허탈했습니다. 6개월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수도 불법 사용 의심, 펜션 영업허가 재검토 필요. 준호는 이것도 억지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해요. 분명히 누가 뒤에서. 미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경 명의의 대출이었습니다. 펜션 운영 자금으로 빌린 3억 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30일 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30일 안에 3억을 갚아야 해요. 못 갚으면 경매래요.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35년의 세월이 30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파는 게 나을까요? 6억이라도 받으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니야. 평생 땀 흘려 지킨 걸 종이 조각 몇 장에 뺏길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당의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심은 나무였습니다. 폭풍 후에도 꺾이지 않고 자란 나무였습니다. 미경아, 나 35년간 새붙이 용접하며 살았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내 일이었다고. 이번에도 해낼 거야. 미경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투지였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35년의 뚝심이 흔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펜션 2층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는 어두웠습니다. 갈매기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폭풍 우의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평상에 나와 앉았습니다. 갯벌이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밀물이 천천히 밀려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0일이라는 시한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고 이 폐가를 처음 봤던 날.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보였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촌계장 박정수 씨였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 집은 갯벌과 함께 있어요. 갯벌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안선 점유권이 있어요. 50m까지. 이건 어촌계 공동 명의로 등록된 거라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해안선 점유권.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미경이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 씨, 왜 그래요? 계약서 어디 있어? 집 살 때 받은 거.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서류함에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미경이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홍 여사 비리 정리하려고 이것저것 모아뒀거든요. 준호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란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1990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어촌계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마지막 장에 빛바랜 문서가 있었습니다. 어촌계 공동 소유명의 문서.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문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나준호, 영구 독점 어업 및 점유 권리. 해안선 50m 구간. 모든 개발 허가의 우선함. 미경도 옆에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우리 무기야. 하지만 준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문서였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그는 더 찾아야 했습니다. 미경아, 창고에 옛날 서류 더 있지? 있긴 한데 거기 너무 지저분해요. 상관없어. 지금 가봐야 해. 두 사람은 펜션 뒤편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저기 박스들 다 뒤져보자. 미경은 마스크를 쓰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준호는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치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있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미경이 달려왔습니다. 뭐가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1990년 4월 15일자 어촌계 공식 문서였습니다.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어촌계장 박정수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나준호에게 영구적 해안선 점유 권리를 부여함. 해당 구역 50m, 어업 및 주거 목적. 이 권리는 모든 개발 계획 및 정부 허가에 우선하며 양도 불가능함. 준호는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계장님, 미경도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 괜찮은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강력해. 홍 여사가 아무리 날뛰어도 이 문서 앞에선 소용없어. 개발 허가보다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럼 경매도 막을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행한테 이 문서 보여줘야 해. 그러면 대출 연장 거부한 게 부당하다고 증명할 수 있어. 펜션이 경매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홍 여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더 강하게 압박할까요? 아니면 문서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할까요? 준호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는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복사본도 여러 장 만들어야 해. 알았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게요.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5년 전 박 계장님의 약속이 지금 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과연 홍 여사의 권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도요. 준호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오래된 부품들을 꺼냈습니다. 조선소 시절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소형 모터, 배터리, 철판.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35년간 쇠붙이를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여보, 뭐 만드는 거예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론, 감시용. 드론요? 저 사람들이 또 뭔 짓 할지 몰라. 미리 대비해야 해.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준호는 드론을 완성했습니다. 중고 열화상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걸로 펜션 주변을 감시할 거야. 24시간. 미경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시겠어요? 몸 상하시겠어요? 괜찮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야. 첫날 밤 준호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어둠 속을 훑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준호는 모니터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준호는 화들짝 놀라 모니터를 봤습니다. 열화상 이미지에 4개의 붉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선착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준호는 드론을 낮췄습니다. 화면이 선명해졌습니다. 4명의 남자가 쇠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들.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남자들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명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녹화되고 있지? 네, 다 기록되고 있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우리 펜션의 침입자가. 화면 속에서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쾅! 선착장 나무 기둥이 부서졌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35년의 땀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들 당장. 준호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미경이 막았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 확보가 우선이에요. 끝까지 찍어야 해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드론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홍 여사님, 작업 시작했습니다. 빨리 끝내. 30분 안에. 무전기에서 홍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전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미경아, 이거 녹음됐어요. 다 됐어요. 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갯마을을 밝혔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야, 경찰이다. 튀어. 하지만 늦었습니다. 경찰차 3대가 펜션 앞을 막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남자들은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분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드론으로 다 찍었습니다. 여기 영상 있습니다.
준호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홍민주 씨 목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홍 여사가 사주한 겁니다. 경찰관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122. 홍민주 소환 필요. 재물 손괴 교사 혐의.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홍 여사 비리 노트였습니다. 그녀가 석 달 동안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위조된 회의록, 불법 유치권 주장, 허위 고발, 금융 압박 증거. 기자는 파일을 넘기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전부 사실입니까? 네. 증거 서류 다 있어요. 여기 은행 통화 녹음도 있고요. 기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데스크한테 보고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9시 뉴스. 갯마을 리조트 개발 비리 의혹. 마을개발추진위원장 홍모 씨, 주민재산 강탈 시도. 화면에는 드론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착장을 부수는 장면. 홍 여사의 목소리. 현행범 체포. 준호와 미경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미경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의 뚝심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준호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검찰 수사관입니다. 홍민주 씨 건으로 출석 요청 드립니다. 증거 자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법정에 세울 수 있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우리 해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홍 여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5년의 뚝심은 쇠붙이처럼 단단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세울 차례였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이미 보였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방청석에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1990년 어촌계 공식 문서입니다. 나준호 씨의 영구적 해안선 점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어촌계장 박정수의 서명과 도장이 확인됩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 홍민주와 C-뷰 리조트 박 사장 간의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5억 원. 컨설팅 수수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는 마을 개발을 빌미로 주민들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 리조트 업자에게 넘기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와 재산권 침해입니다. 홍 여사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업무 대가입니다. 업무 대가라면 왜 비밀 계좌로 받으셨습니까? 검사의 반박에 홍 여사의 변호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홍 여사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홍민주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나준호 씨에 대한 모든 벌금은 취소됩니다. 마을개발추진위원회는 즉시 해산합니다. C-뷰 리조트 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미경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겼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갯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마을 지켰습니다. 진작 저렇게 대들 걸 그랬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미경은 차를 내왔습니다. 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부서진 선착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망치로 부서진 나무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쳐야겠네. 그는 도구를 가지러 창고로 갔습니다. 미경이 따라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쉬세요. 내일 하시지요. 아니야. 지금 하고 싶어. 준호는 새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부서진 기둥을 뜯어냈습니다. 새 기둥을 세웠습니다. 망치질이 갯벌에 울려 퍼졌습니다. 땅, 땅, 땅. 35년 전에도 이렇게 망치질을 했습니다. 폐가를 고칠 때였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선착장 수리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손을 털었습니다. 미경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 준호는 작은 나무판을 꺼냈습니다. 그는 펜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35년 뚝심이 지켜낸 갈매기 쉼터입니다. 그는 표지판을 선착장 입구에 달았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멋지네요. 그치?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경아. 네. 우리 잘했지?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준호 씨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3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고 이 폐가를 처음 봤던 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나 그때 확신했어. 이 집이 우리 안식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고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뚝심, 그것이 준호의 무기였습니다. 쇠붙이처럼 단단한 뚝심, 어떤 압박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 미경아, 우리 이제 편히 살자. 네, 그럽시다. 미경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갯벌 위로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내는 것, 불의에 맞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홍 여사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준호 부부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뚝심이 마을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계장님을 떠올렸습니다. 35년 전 그 굵직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잘했어. 갯벌 지켜줘서 고마워.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표지판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 뚝심이 지켜낸 갈매기 쉼터입니다. 갯마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갈매기들은 잠들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선착장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마지막으로 평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35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것입니다. 준호 씨,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볼게. 미경은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갯마을의 평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뚝심이 지켜낸 평화. 그것은 영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